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파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커밍아웃 스토리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부모님께 어떻게, 언제 커밍아웃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부모님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제가 부모님께서 쉽게 허락해서 쉽게 수술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부모님과 연락하게 되기까지 잠수 타고 그렇게 선뜻 만나지 못했던 기간이 5년 정도 되고, 완전히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예전처럼 지내는 데까지 걸리기에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엄마가 그런 자녀 교육을 많이 담당을 하셨고요. 좀 전형적인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가 두 분 다 자상하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하셨고, 엄마는 그래도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자녀들의 어떤 교육이나 또 저랑 오빠랑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셨고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였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나의 삶을 찾아가야겠다. 그런데 나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고등학생에 불과해.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온전히 나의 삶을 찾아가야겠다 라고 고등학교 때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의 첫 커밍아웃은 그래서 2004년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여자다. 난 여자의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말도 안 된다. 네가 어딜 봐서 여자냐?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계속해서 어필을 하니까 표정도 어두워지시고 표정도 굳으시고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오래된 10년이 넘은 시기라서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흐지부지 첫 커밍아웃은 지나갔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출이라는 걸 했어요. 다른 트랜스젠더 언니들하고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일을 하려고 여자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그렇게 전화로 다시 한번 부모님께 통보를 했죠. 나 이제 일을 해서 수술비도 벌 거고 여자로 삶을 살 거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지금 어디냐고 일단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이제 그 새로 얻은 집으로 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 옷을 입고 그런 여자의 모습을 하고 부모님을 맞이하면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었죠. 부모님은 이제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들고 오셨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을 딱 열리고 마주했는데 조용히 일단 집으로 가자. 짐 싸서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 왜냐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막 있었으니까. 제가 안 가겠다고, 나는 수술을 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시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비 오는 날 썼던 우산으로 저를 좀 때리셨어요. 그게 저를 처음으로 이제 매를 드시고 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집으로 끌려 들어왔죠. 네. 그게 저의 첫 커밍아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학기 학교를 그냥 다니고, 이제 다음 연도에 2005년도에
개강을 앞두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나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한국에 사니까 군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개강을 해서 친구들과의 어떤 교우 관계도 문제가 있고, 참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출을 시도했어요. 내 맘대로 휴학서를 제출하고 3월 달에 학교에 가지 않고 가출을 그대로 했어요. 가출을 했지만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가출은 실패를 하고 2005년 1년을 그냥 휴학해서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일하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1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흐지부지 흘러갔고 2006년도가 돼가지고 2006년도에 다시 복학을 했죠. 복학을 해서 꾸역꾸역 학교를 다녔고 2006년 이제 2학기가 돼가지고 너무 이제 힘든 거야. 점점 군대 문제도 크게 다가오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공부도 안 되고 대체 내가 왜 사는 걸까 의미도 없고, 이대로 군대를 갔다 오고 진짜 남자로서 계속 살아가야 되나, 너무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잘 버티다가 2학기가 되어서 이제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랑 세 번째 가출을 시도했어요. 가출을 시도했는데 그때는 학교 휴학서를 제출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아서 학점은 올 F가 계속 떴고, 저는 가출을 해서 이런저런 일들과 방황을 했죠. 정말 독하게 그때는 핸드폰도 다 끄고, 왜냐면 부모님의 그런 어떤 음성 메시지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 모든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부모님 목소리라든지 부모님 문자, 글 이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흔들려서 순간 또 흔들림 때문에 모든 나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가족한테 돌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잠깐의 흔들림 때문에 내 평생 일생을 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연락을 받지 않고 생활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사실 다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을 좀 오래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시작도 많이 늦은 편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지부지 흘러갔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수술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수술 절차를 마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 기간 트랜스젠더 바에 일을 하면서 수술비를 벌고 그렇게 하나씩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2010년이 됐어요. 2010년 가을 요때쯤에 어느 정도 외적으로도 많이 여성의 모습을 갖췄고, 남은 거는 최종 수술, 성전환 수술만 남은 상태였어요. 성전환 수술을 이제 병원도 다 예약을 해놓고 정말 그 수술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상태에서 큰맘 먹고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잘 지내고 있다, 내년에 수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일단 아빠한테 말씀드리지 말고 먼저 엄마랑 보자고 해가지고 엄마를 따로 만났어요. 근데 머리도 많이 길고 너무 바뀐 모습으로 엄마가 보더니 못 알아보겠다고 막 말씀하시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어떻게 할지, 아빠한테 어떻게 말씀드릴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얼굴을 보자고,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이제 아빠랑도 처음 얼굴을 보고 이제 부모님 집에 처음 발길을 하게 됐어요.
어쨌건 내가 수술할 때까지는 하던 일도 있고 집도 뭐 이렇게 따로 얻어 살고 있었으니까 주말마다 이제 좀 많이 왕래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어찌됐건 가족이고 뭐 평생 안 보고 살 수 없는 거니까 주말마다 가족들하고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서로 적응을 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아빠가 그만하면 됐다고, 수술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너도 여자로 살아봤으니까 다시 그냥 돌아오라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그냥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그렇게 아빠는 말씀을 하셨죠. 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은 인생 좀 같이 편안하게 살자고, 위험하고 힘든 길 걷지 말자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살짝 그런 갈등이 또 있었죠. 그렇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결국에는 최종 수술을 하게 됐고, 최종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 집에 와서 요양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됐고, 뭐 미역국이나 사골국 같은 것도 다 끓여주시고 그렇게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어색하죠. 저도 어색하고 부모님도 저를 대하기 어색하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부딪히고 주말에 같이 뭐 밥도 먹고 TV도 보고 같이 부대끼면서 최대한 적응을 해 나갔고, 지금 현재는 정말 옛날처럼 똑같이 뭐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지내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또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명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가족끼리 고민을 하다가 친척분들에게도 알리게 됐고, 다행히 친척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진짜 이해해 주시고 명절 때도 진짜 거리낌 없이 친척들 만나고 잘 지내게 됐어요. 참 친척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최대한 가족들에게 피해 안 끼치게 뭐 효도 많이 하려고 하고 가족들과도 시간 많이 보내려고 지금도 지금 여기 유튜브 촬영하는 곳 바로 근처가 이제 부모님 집이어서 왔다 갔다 뭐 자주 하고 주말마다 항상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가족들과 같이 살다시피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밍아웃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실 성소수자 부모님들, 성소수자지만 아직 조금 커밍아웃을 못하신 분들이 좀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성적 그런 성정체성, 성적 취향 이런 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이 각박한 세상에 가족 말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분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자매분들이 정말 가족이라면 사랑으로 감싸주고 당연히 한 번에 이게 이해가 되고 한 번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는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5년, 10년씩 걸쳐서 같이 자꾸 부딪히고 같이 자주 왕래하고 엮이다 보면 조금씩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거거든요. 뭐 100% 그렇게 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인생에 가족들이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가족이 최고예요. 네, 하루빨리 가족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길지 않은 인생 행복하게 하루라도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의 트랜스젠더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안녕.